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람 모두의 행복이 있고 안락이 있고 평화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더라 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레 사바하. 둘째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국의 공덕지 회원님들 비롯해서 불자님 여러분께 그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 12월 달로 접어들어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갈수록 날이 추워질 테니까 추위에 조심하시고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 건강을 보살피시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박참회 두 번째 시간으로서 투도, 중재, 금일 참회. 투도가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도둑질한 죄를 참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에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나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죽고 사는 목숨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투도요. 재물을 훔치는 거,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 남의 재물을 축내는 거.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중생들의 생명 그 자체, 그를 내명, 안, 내자, 내 목숨 명자서 내명 그래요. 목숨 그 자체가 되니까. 재물은 바깥 예자를 써서 예명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돈이 없으면은 병원 가서 약도 못 먹고 치료를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 또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투도, 중재, 금일, 참회가 등장한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도둑질이냐?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을 무조건 훔치는 걸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점들도 도둑질에 들어가는 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를 이런 시간에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은, 야, 도둑질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에 넓구나.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한 번 지나가시다가 들판을 지나가는 거야. 그 옛날 지금은 많이 심지 않더라고. 수입해 오는 거지 어떻든지 간에. 좁쌀 있지, 좁쌀 서석, 이쪽 이제 경기도 충청도 있잖아. 서석이라 그래. 그게 그냥 이삭이 쭉 탐석에 늘어지는 거. 지나가다가 농사 잘 됐으니까. 아니 남이 농사, 남이 거 만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지나가는 상품 그 멋있는 거 갖다가 자꾸 이 사람들 만지면 그 고장 나더니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더니 만지는 건 안 되는 건데, 지나가다가 서석을 손바닥 위에다 서석 이삭을 농사 참 잘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만지니까 그 잘 익은 서석 알이 좁쌀이 아니 좁쌀, 쬐끄만 좁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 개가 떨어져서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자니 남의 거 버리면 안 되게 생각. 곡식에 귀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버리지 못하니까 거기다 놓을 수는 또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딱 입에 넣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 거 먹고 싶어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행동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스님이 주인한테 허락받고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돈 주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보로 죽은 다음에 소하는 소로 태어나서 그 집에 3년 동안 농사 지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투도죄가 이것도 도둑질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한 스님이 상식으로 알아보세요. 한 스님이 눈이 침침한 눈병이 날라 그랬을 때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꽃의 향기를 쐬면은 그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이제 안과 가면 이렇게 자외선 피신가 어떤 쐬지고 그러더라고. 똑같이 연꽃의 향기를 눈에 쐬면은 눈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마침 보니까 연꽃의 큰 연꽃이 그냥 잘 돼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눈뼈를 고치려고 그 연못 주변을 계속 빙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향기를 쐬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 아니 사실 연꽃 향기가 눈에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눈병이 날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도우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는 우리 연꽃이요. 우리 연꽃인데 일반인이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스님 입장에서 알만한 분이 남의 연꽃 향기를 혼자 마음대로 쓰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이건 엄연히 도둑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어떠세요?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다.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법망경리의 십중대계, 십중대계 제2중계, 두 번째는 무거운 계가, 이게 이제 도계, 훔치지 말라. 거기에 뭐라고 법망에 나와 있는 그 한글 해석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불자여,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거나 훔치는 인과 훔치는 연과 인연, 그래서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조건과 간접적인 조건을 이제 인, 연, 그래서 합쳐서 인연 그러는데 그 훔치는 인과 훔치는 연과 훔치는 법과 방벌리기는 훔치는 법과 훔치는 업, 행위, 행동, 훔치는 업을 지으랴. 내지 귀신이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에 훔친 것이거나 일체 재물을 판을 하나 풀한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요 말씀이 법망경 10중대계 중에서 제2중계로 나오는 일이에요. 심지어 도둑이 훔친 것을 또 훔치면 작물 취득이 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훔친 것을 다시 훔치는 거예요. 그럼 작물 취득이라도 도둑이 훔친 거를 몰래 사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뭘로 샀다 그래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훔치는 방법과 인과 연과 법이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투도의 구비 조건, 투도의 구비 조건, 그건 도둑질로 인정되는 조건들은 뭐냐? 그러면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일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가진 재물의 가치가 5전 이상일 것. 그럼 요때는 뭐 5원이라 그러나 50원이라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도둑질 하겠다는 생각, 그 절도의 동기가 있었을 것. 그래서 도둑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훔치게 됐다는 동기가 있었을 때 이것은 투도죄 구비 조건이 된다. 그 다음 다섯째, 본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했을 때 이거 도둑질이 되는 거야. 이게 요쪽에 있는 나의 물건을 왜 옮겨놔? 요쪽에 있는 걸 저쪽에 옮겨놔. 사과 가게에서 요쪽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겨놨더니 옆으로 옮겨놨어. 주인이 안 보면 슬쩍 가져가려고. 그것도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구비 조건이 그만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투도의 유형, 도둑질의 유형,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스스로 훔치는 행위. 이건 법망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훔치는 행위, 남을 시켜서 하는 도둑질. 그 다음에 세 번, 방편도 그래요. 상대방의 물건이 자연히 내게 돌아오도록 갖가지 방법을 꾸며서 도둑질하는 경우, 저 물건을 가져오면은 너 좋은 친구를,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저걸 훔쳐오면은 너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가 있냐? 아첨, 사기, 위협. 안 가져오면 너 때려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것도 이제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주문의 힘에 의해서 도둑질하는 것. 그 여기 이제 뭘 뻔한 게 뭐로 나뉘냐면요. 귀신으로 하여금 남의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건 힘들겠죠. 귀신으로 하여금 도둑질 해오게 만드는 것. 힘든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도둑질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뭐 어떤 사람 하루 생활권에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해외 여행을 많이 가니까 국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국제적으로 한번 도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럽에서 소매치가 많은 국가와 도시 여행 다녀본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치안 유지가 잘 돼서 마음이 착해서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가장 도둑이 심한, 그중에서 소매치기가 심한 많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 첫 번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다. 왜 그러냐?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페인이고 그 도시가 바르셀로나다. 그래서 소매치기가 많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탈리아 로마다. 이탈리아에 소매치기가 많은 이유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신사처럼 아주 승려처럼 단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소매치기가 아니다 할 정도로 잘 꾸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상상 안 되잖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은 자애스러운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소매치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수법이 대범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랑스 파리라고 그래요. 거기에 소매치기가 많다. 여행하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그러면 유럽에 그만큼 소매치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 소매치기 도둑들. 왜냐하면 유럽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유입된 난민도 있고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극심한 빈부 격차가 잘 사는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가난하게 그렇게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소매치기로 나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많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얘기를 또 꺼내냈냐면은 유럽 소매치기 유형 어떤 형태로 소매치기를 하느냐,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도 여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도둑 유형 그래. 좀도둑 유형이 있다. 요거는 뭐 차거리라든지 또는 뭐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 행위를 해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한 값 이외에 폭리를 취하는 것도 이게 좀도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전에 BBS 불교 방송에서 하도 이런 거 먹는 거 그런 게 까다로워서 저는 외국을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5박 6일인가 하여튼 중국에 갔어요. 40명 불교 방송에 나오는 불자들 40명하고 함께 갔어요. 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가이드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그 기념품 상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웃기는 얘기예요. 실시 있었던 얘기니까. 아니 사람들이 안 나와요. 또 추가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중국에서 얘기해요. 들어갔더니 같이 간 그 우리 불자 보살 한 분이 목걸이를
보석 목걸이요. 뭐 좋아 보이더라고. 보석 목걸이 사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을 달랬는데 얼마 달래? 그랬더니 50만 원 달래요. 그런데 뭐안 깎아준대요. 그래서 좋긴 좋고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더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사실 한국말을 모르는지 알고 그 중국 물건 파는 사람이 목걸이 파는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냐고 차 얼른 가야 돼. 그러니까 5만 원에 준다면 사고 그러자 빨리 가. 차 떠날 거요. 보살이 떨어질 거요. 5만 원에 준다면 사고 그러자 가. 그랬더니 차 떠나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근데 중국 사람이 그 판매 사람이 한국말 알았나 봐. 예? 뭐라 그러냐면 손님 5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래. 그냥 오니까 불러가지고 말을 다 알아들은 거요. 그냥 기가 막혀서 차 안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냥 나도 남이 5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준다면 가져가고 그래서 그냥 가자고 사고 그냥 가자고 그런 나도 도둑놈 배짱이었었고 또 5만 원에 팔 걸 50만 원 달래 사람도 그 사람도 물건 파는 사람 도둑놈 배짱이었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 그러면 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50만 원에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도둑질이죠. 그것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선에 바가지를 씌웠다니 그것도 점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단이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사인단. 여기 종이에 참 멋지십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한국 사람 좋아해요. 여기 사인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종이 들고 사인을 해달라는데 사인하는 동안에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해주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물건 훔치는 거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가는데 유럽 여행 가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유명하다고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카메라 사기꾼이라고 또 나오더라고.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저 혼자 찍을 수 없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맡긴대요. 지금 찍을 흉내낼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하든지 사진기로 해서 찍어주려면 딱 받고 당신이 잘못 만져 고장났다고 물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선심을 쓰게 만들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 도둑질이죠. 그게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표소 직원을 사칭한다는 거예요. 표를 어디 입장료 산다더니 관람료 살라고 서 있으면 쭉 섰으면 여기 직원인데 돈 주세요. 내가 사달리. 한참 기다리니까 또 그럴 수 있거든. 매표소 직원을 사칭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팔찌단 그래요. 멋진 팔찌감을 손에다 채워주고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사면 당신 사가지고 사서 이게 흠집내고 망가뜨렸다고 그냥 투입 잡고 억지로 강매하는 거 사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여섯 번째, 사진사 사기꾼. 사진을 찍어주고 카메라 담았으니까 착각하다 찍었으니까 그래 놓고 사진 찍었으니까 돈 달라고 비싸게 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별 수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지하철 안에 소매시간 이건 많고 지하철 탈 때는 무조건 소매시기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여덟 번째, 사법경찰 사기꾼이요.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소매시키를 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요것도 많이 당했다고 야바위꾼. 그렇잖아요.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방울 같은 거 놓고 컵 같은 거 놓고 이제 세 개 놓고 요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요거 저거 하고 세 군데 놓고 어디 들어갔냐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한테 그거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뻔히 알고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거에 또 돈을 많이 뜯긴다는 거야. 분명히 공을 놓고 컵 놓고 세 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조기 틀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그거 속이는 거지. 그거 이렇게 어수룩하게 하면 길바닥 나와 앉았지 않죠. 그거에서 돈을 더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행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번째, 반지낚시. 아주 도망가면 곤란하니까 반지 같은데 안 보이는 실 같은 걸 끼워가지고 떨어뜨려 놓은데, 그럼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남이 반지 썼다고, 그럼 당신 반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란 실에다 매가지고 자기 걸, 내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자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반지 가져간다고, 주워간다고. 남의 물건 주워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갖다 덮어씌기로 해가지고 돈을 울고 먹는데요. 그 다음에 11번째, 요것도 요렇게 나와요. 얘기가 뭐 묻었다 유형. 아니 당신 바지에 이 뒤에, 옷 뒤에 이게 도마도 캐치 부숴가지고 지저분하다고, 피갖고 지저분하다고 닦아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신경 쓸 때 소멸시키란다는 거야. 그것도 조심하. 뭐 묻었다고 와서 닦아준다 그러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수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갔을 때 흔히 많이 당하는 그런 유형들을 여러분께 이거저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 없는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러냐. 우리나라가 치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 도덕이 없다. 아니, 근데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KBS에서 저 파리에 촬영 갔다 카메라 차등 놔두고 딴쪽 피다가 다 집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금방. 그러니까 잠깐 물건 놔두면 그냥 가지고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핸드폰 놔두고 짐을, 가방을 식당 같은 데, 휴게소 같은 데 놔놓고 화장실 갔다 그대로 있잖아요. 전철 안에 물건 놓고 내리면 그 경찰서가 있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치안 확보가 잘 돼 있고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외국 갔다는 잘못된다. 근데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안정이 돼야 이런 일들이 없다. 근데 어떻든 간에 도덕질의 유형을 쭉 설명해 드렸고, 하다못해 우리가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덕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덕질을 해서 받는 과보에 대한 질문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과보도 있을 수 있고 내 생에서의 과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사는 사이에서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도덕질이 참 뿌리법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 조선 후계 학자인 이익, 이름이 두 자예요. 이익이 자신의 책 송호사설에서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기산, 아예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산은 잘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홍길동, 임꺽정 그러면 유명한 도덕으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성호사설을 지은 이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시대 3대 도덕 해놓고 성호사설에 이 얘기를 써놓고 무슨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도덕을 막지 못한 조선 왕조의 무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도덕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의로운, 도덕이 의로운 도덕은 있을 수 없죠. 의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도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정을 베풀면 도덕이 줄어든다. 옛날 임금들이, 원님들이 또는 임금들이 도덕이 많으면은, 내가 덕이 부족해서 선정을 베풀지 못해 좋은 정치하지 못해서 도덕이 있게 됐으니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도덕 얘기를 쭉 찾다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아요. 예? 예, 동야휘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등장을 하는데, 조선조지요. 이제 여기 재판가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이름 조선조 유성룡이라는 사람 다 유성룡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무대는 호남 지방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종이 장수가 옛날 종이를 저 지게 짊어지고 다니며 팔았잖아. 아, 종이가 참 귀했잖아. 나무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종이가? 종이 장수가 종이를 이제 잃어버렸어. 그 관가에 와서 이제 원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종이를 잃어버렸으면 먹고 이제 앞으로 저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종이를 잃어버렸으니 그걸 뭐 팔아먹고 사는데 찾아줍사하고 와서 그냥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또 친절한 원님께서 사또가 현장 답사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나 가보자. 같이 이제 종이 장수를 앞에 세우고 가서 보니까 산중에 없겠죠, 저거. 예? 아, 종이를 잃어버린 곳에 가보니까 장승이 저 마을 오기 같은 장승이 있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에서 장승이 있잖아요. 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현장 답사관 원님이 보니까 장승이 무엄하게도 버릇도 없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는 거 아니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원님도 조금 이상한 원님이야. 장승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니, 장승 주위에 눈을 부릅뜨고 네가 어떨 거냐? 그러니까 너는 봤을 거 아니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까 종이사 종이 잃어버린 걸 알았을 거 아니냐? 그냥 너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장승을 관원들을 시켜서 장승을 이제 이렇게 묻혀 있는 걸 파가지고 옥에 갖다 가둬뒀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알 거 아니냐? 그 눈을 부릅뜨고 건방지게 그러고 있는 네가 잘못이다. 그럼 네가 얘기를 하든지 해라. 원님이 엉뚱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관원들 보고 지키라고 당부를 한 거죠. 옥에 갖다 가둬놓고 가서 슬그머니 가보니까 관원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뻔한 거지. 장승이 나무로 만드는 장승이 도망가겠어요? 밥을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물을 갖다 줄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 지킨 거야. 그랬더니 관원들을 업무 태만으로 고발한 거죠. 너희들은 업무 태만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관원들한테 저 지키는 지금은 간수지, 간수한테 전부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벌금을 가져오되 종이로 갖다 바쳐라. 종이로 벌금을 갖다 대신 내라. 그러니까 원님 사또의 명이니까 어울 수가 없잖아요. 관원들이 아니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직무 태만이지. 장승을 옥에 갖춰놓고 그걸 지키고 있으라네. 아니 뭐 이게 창 같은 걸 들고 지키잖아요. 지키지는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업무 태만이니까 벌금으로 대신 종이를 갖다 바쳐라. 종이를 다 가져온 거예요. 간수들이, 관원들이. 가다 보니 종이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종이 장사 불러다가 너는 네가 가져온 종이가 어떤 종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네가 잃어버린 종이 하나 찾아봐라 했더니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종이는 알 거 아니에요. 특색이 있을까? 자기가 만든 종이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색깔은 어떻고 질은 어떻고 뻔히 알지. 그러니까 다 골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그럼 가는데 너희 종이 어디서 구해왔느냐, 어디서 샀느냐 전부 따져보니까 도둑놈을 잡을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또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성룡이니까 또 유명하잖아요. 유성룡. 그 사람이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게 도둑질인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받는 과보가 어떤 것이냐. 경상북도 금능군
온팍 마을 이름이 또 희한해. 온팍마을. 온팍마을에 김감룡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응? 편모스라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밑에서 오남매 중 장남으로, 오남매 중에 장남이요. 누가? 김감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1904년에 해인사의 그 사적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그 해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강아지 4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복스럽게 생긴 강아지가 4마리가 낳았는데, 요거를 대강아지 나면 이웃에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똘똘한 거 1마리 놔두고 3마리는 이웃이 줬는데, 그 옆집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김감룡이한테, 야, 요 개가 참 개 똘똘하겠다. 요거 옛날 그만큼 무식한 거요. 요거 좀 지식이 부족한 거요. 야, 요 개 똘똘하니까 개를 아니나 새바닥 그러면 진돗개라면 귀가 바닥 쓰잖아요. 요 귀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양쪽 귀를 이렇게 강아지가 때는 귀가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 그 요거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매놔. 그러면 귀가 바닥 쓰는 새바닥가 될 수도 있어. 또 그 말을 고지 듣고 참 미련하게는 그래놓고 귀를 이렇게 뚫어 가지고 매서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 저녁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난 거요. 이놈아, 내가 너들 살림하는 것 중에서 너 두 내외가 들에 나간 사이에 너머 동네 사는 둘째 딸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하도 사정해서 너희 몰래 내가 쌀 단말을 퍼줬다, 몰래 광에서.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게 잘못됐는지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내가 개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산을 읽어서 아들한테 물려줬더라도 지금 재산 관할 꼴이 농사짓고 집안을 살림을 해나가는 게 아들 며느리가 해나가는데, 아들 며느리는 너희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내가 쌀을 단말을 퍼줬으니 그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고 도둑질을 내가 했으니까 대신 도둑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너희 집에 개를 태어나서 이놈아 내가. 근데 뭐? 내 귀를 뚫어가, 네 애미 귀를 뚫어가지고 붙들어 매? 이런 싸가지 없는 막 야단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꿈이 나서 개로 태어났대. 나도 그런 꿈 꿨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과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생각해보면, 야, 그러면은 진짜 어머니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개가 진짜 어머니가 개로 태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시골엔 이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있는데 개가 저만큼 있는 거야. 밥상을 조그맣게 차려놓고 따로 하나 어머니 밥상을 차려놓고 반찬 몇 개 가지고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둘이 밥 먹으면서 밥상 또 하나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개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개로 태어나셨으면요, 어머니 밥상 차려놨으니까 두 내가 마주보고 개는 여기 있고 여 차려 올라 잡세요. 진짜 어머니면은 올라서 먹을 거 아니야 이거. 그게 둘이 이제 깨를 낸 거야. 그랬더니 개가 팔딱 뛰어 올라오더니 밥을 먹는 거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 꿈에, 너희들이 밥상을 차려 먹긴 잘 먹었다,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아니 어머니가 개를 태어났다니까 이거 문화스럽고 개는 부를 거 아니요. 다른 사람 쫓아가고 뭐 하면 다치게 왔으니까 와리와리 이리 와라 그러고 부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개를 와리와리 그러고 그냥 이렇게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날 또 저녁 꿈에 이놈아 네 애미 보고 뭐 어머니라고 불러지 이놈들아. 와리와리 그러고 애를 식받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럼 버릇없이 노는 놈들 어디냐고. 너희 내가 어떻게 키운 놈들인데 그러냐고 막 야단하죠 꿈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자란 다음에 하루 종일 꿈에 나타나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소원이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그 이후로 내가 외롭게 혼자 살면서 재산을 이렇게 읽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동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 경부선 철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 1904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철도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차를 다 타고 여행을 가봤는데 나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다. 그러니까 기차를 태워줄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전부 경북 금능군이 여기 이제 해인사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해인사 구경을 갔는데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다는 나는 구경을 못했다. 그게 평생 소원이었었는데 아니 너희 놈들 키우냐고 그냥 오남매 키우냐고 난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농사만 열심히 일고 재산 일구는 거 애를 썼는데 못 갔으니까 너희 놈들이 아들 며느리가 날 보내주니까 해인사를 데리고 갈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죽으면 절에 가서 49제를 해주는데 너희 연놈은 49제를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게 도대체. 내 손을 들어줘라. 알았습니다. 꿈에 약속을 한 거야. 며느리도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여보 천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차를 태워드리고 해인사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49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닌가 시험 해봤잖아요. 꿈에 나타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철도를 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어디 금능군 그쪽에 이제 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경부선 생기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목매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걔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목을 매가지고 지지 끌고 갔으니까 이제 이만한 가방 같은 소쿠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짊어지고 어머니 가십시다. 그래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팔짝 타르더래 걔가.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갔어. 가서 기차를 타려고 표를 사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옛날에는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털 달린 짐승은 버스 기차가 안 태워줬어요. 재수없다고. 아니 개를 데리고 차를 타려고 그냥 못하고 저로 가라고 막 날치니까 개가 알아듣고 어머니가 알아듣는 거 펄쩍 뛰어내리는 거. 그때 칙칙폭폭 옛날 전부 그냥 석탄 떼 가지고 다니는 차냐. 칙칙폭폭 지금 기차가 이제 다 오는 아니 개가 막 뛰어가는 거냐. 어머니 어디 개를 어머니 어디가 혼자 가시면 큰일 난다고 다친다고 그랬더니 개가 막 뛰어가더니 기차가 칙칙폭 슬라고는 잘라 펄떡 올라가서 타는 거야. 어머니 혼자 가시면 길려버린다고 쫓아가는데 아니 막 쫓아가다 보니까 아니 앞칸으로 그 열차 한 칸에 앞문으로 타더니 뒷문으로 내리려서 막 도망가는 거야. 어머니 거기 있으라고 쫓아가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모시고 왔지. 이놈아 꼭 가야 마시냐? 내 기차 타봤다 이거요. 앞문으로 들어 뒷문으로 나왔으니까 기차 타봤으니까 됐다 이제. 소원 안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해인사 구경시켜달라 해서 해인사를 모시고 왔는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냥 어머니를 목을 매달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방에다 뒤에 짊어지고 이제 해인사를 갔는데 장경을 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경을 모시고 갔잖아요. 갔더니 스님이 고세 있던 스님 아니 개를 어디 데리고 장경각에 부처님 경제에 모셔야 되는데 어디 데리고 오냐고. 이 아들 많은 통에 개가 그냥 혼자 뚜렷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 막 돌아다니고 어디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은 쫓아다녀봤자 개가 어디 가는지 넓은 데서 잡을 수가 없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한참 찾다 보니까 대웅전 밑에 밑에 가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목숨이 다한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49제 해달라고 그랬잖아. 3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스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49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발견해가지고 법당 밑에서 죽은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개 도둑질을 하면은 뭐가 개가 된다. 축생이 도둑놈이 된다. 도둑질을 하면은 축생이 된다는 거예요. 축생. 아니 스님들이 그냥 불사금 잘못 쓰고 그러면 구렁이가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돼지도 되고 도둑질하고 죽으면 그 집에 돼지 되고. 아니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좁쌀 그어서 새알 먹어가지고 그 소로 태어났다고. 그 여기는 아니 자기 재산이나 가지고 며느리 아들한테 저기 넘어 사는 누이 동생이 왔는데 어렸더니 쌀 단만만 주자 우리. 그럼 거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논 내고 줘야 되는데 며느리 아들이 안 줄게 몰래 주었으니까 그게 훔친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 읽어서 아들한테 줬어도. 그러니까 도둑질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한 번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니까 먼저 한 기억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개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모시고 구경도 시고 열차로 태워드렸다는 얘기. 근데 그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도 물론 그런 재미있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하실 것은 아들 며느리 재산을 어머니 마음대로 써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발전돼서 남편이
애써가지고 봉급을 타다 부인한테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뭐 먹으러 다니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사치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다음에까지 개가 되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공동재산인데 자기만 남편한테 여보 나 갈비집 가서 갈비 좀 먹고 올게 그리고 허락받고서 사 먹으면 몰래 가서 봉급은 그냥 열심히 해서 타다 주는데 혼자 맛있는 거 혼자 사 먹고 다가 친구들하고 사 먹고 놀러 다니면은 그거 도둑질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 그냥 그래야 정신을 차리시지. 말하면 거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세요. 자기가 혼자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5남매를 혼자 키웠잖아요. 먹고 살게 밥 먹고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물려줬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과응보가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불로사님이 자비감을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남은 을 남은 성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